프로젝트 나는 먹칠이다! 네. 오늘은요,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질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겪게 되지만 이때가 되면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어떤 질환을 다루게 될지 또 그 해결법은 어떤 것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분은 뭐 연예계에서도 동안으로 통하는데 그냥 동안이 아닙니다. 미친 동안이라고. 미친 동안이라고. 아, 미동. 소문이 자자했는데 배우 김세아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김세아입니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뭐 참 이렇게 여자분한테 이런 걸 물어봐서는 참 실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몇 년 사셨는지. 아, 그쵸. 동안 얘기를 하려면은 실제 나이가. 나이를 아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제가 이제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오호. 49인데 이제 50인 거죠. 50인 거죠. 저 방송 나이 아닙니까? 실제예요. 어떻게 깔까요? 아, 밑에 어떻게 깔깔이 깔까요? 나왔어요. 아니 세아 씨는 정말 그 이전보다도 더 예뻐진 거 같아요. 정말 무슨 너무 비결 있죠? 비결이요. 그냥 꾸준하게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런 것? 아니, 근데 우리 세아 씨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건강해 나온 거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49이지만 50집에 들어섰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게 자면서 전 한 번도 깬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오후가 되면 왜 방전된다는 느낌. 아, 알죠. 오후 되면 저는 한 번도 전에 없이. 전혀 낮잠을 왜 자? 도대체 낮잠을 왜 자는 거야? 막 어. 이랬거든요. 근데 방전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 살짝 우울감이 이렇게 싹 마음도 좀 지나가는 가라앉았다가. 느낌. 네. 그 약간은 병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여자들이 그냥 너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엔 조금 일찍 오긴 했지만 그건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고요? 화병 아니에요. 화병 아니에요. 아니, 이게 딱 오잖아요. 밤에 자다가 깬다. 야. 사실 마음이 조금 우울해진다. 전에 없이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뭐 여기에 더하면은 몸도 좀 더워지고 뭐 이렇다 그러면 좀 떠오르는 질환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내가 그래, 지금 그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떤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상태에 있고 이걸 이렇게 앓고 제대로 조절을 못하다 보면 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뉴스에서 소식을 통해서 보게도 되는 그런. 잠깐만요.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전문가가 이제 알아. 화병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세아 씨. 네. 뭐지? 갱년기 증세 아니에요? 이야, 찍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오늘 나시 입고 왔잖아요. 더워요. 네, 열이 막 푹푹 나요. 저는요 몸이 되게 냉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추워요. 그거다. 그래서 여름에도 항상 가디건 같은 거를 들고 다니고 저는 겨울에 막 스키장 가고 그러면 너무 싫어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증상을 듣고 보니까 갱년기이신 것 같은데 갱년기는 그냥 증상이지 병은 아니지 않아요? 갱년기가 병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병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 김성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증상이고 그냥 어떤 뭐 사춘기처럼 어떤 시기에 한 번쯤 지나가는 맞아. 것이지 이게 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데 실제로 오늘의 주제인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과연 우리가 같이 나눠볼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확인합니다. 질병 코드 N95.1. 천천히 죽어가는 병? 소름 돋았어. 아니 저는 갱년기가 천천히 죽어가는 병이라는 그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저는. 오 박사님. 네. 이거 사실 뭐 무서운 느낌이 팍 드셨죠? 네. 이거 그냥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갱년기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코드
N95.1로 등록이 돼 있고요. 이건 여성한테 해당이 되고 남성은 N50.80입니다. 즉 엄연히 병이라는 뜻이고요. 왜 이렇게 질병 코드로 등록이 돼 있을까? 이게 바로 갱년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상열감, 열나고, 발한, 또 불면증, 골다공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병으로 이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천천히 죽어가는 병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김세아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네. 예전에는 갱년기 그러면 어머니들의 질환이라든가 또 선배들의 질환이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이게 나의 것일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사실 아직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전혀요. 전혀 안 했고 병이라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진짜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건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김세아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은 갱년기를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한때의 신체 변화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은요, 이 완경에 따른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고작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자의 70%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병원조차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갱년기는 조기에 치료받을수록 증상이 더 잘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가 왔다 하면은 하루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갱년기로 마음은 가라앉고 몸도 힘든데 이거 좀 내가 견디면 돼. 내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돼.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병을 키우는 상태를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갱년기 이야기,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치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모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직접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홍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분 더 추가요. 바로 이홍주 선생님께서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49세거든요. 예. 네, 40대 중반부터 저는 갱년기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갱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갱년기를 평화롭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혹시 이홍주 선생님 성격이 좀 묻어나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만의 갱년기 관리 노하우가 있거든요. 오호. 그거는 잠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완경이 왔구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느끼셨나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전에 제가 학회 강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몸이 쑤시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강의록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간호사가 저한테 선생님 갱년기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었는데 당시에 이제 여성 호르몬 수치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검사 결과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한번 보시죠. 이 검사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보실까요? 이게 이제 수치군요. 지금 5.0보다 적다는 이야기죠? 오 박사님.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완경 여성의 경우 수치가 10에서 28, 즉 밀리리터당 10에서 28 피코그램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홍주 선생님께서는 40대 중반 완경이라고 느꼈을 때 여성 호르몬이 밀리리터당 5 피코그램 미만으로 측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완경 여성보다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낮아진 난소 기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뭐 아무 증상이 없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막 상실감이 컸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제가. 왜냐면은 보통 이제 평균 연령이 완경이 한 50세 정도 전후인데 저는 이제 당시 45세였으니까 그때 완경이라는 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또래 사람들보다 내가 이제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뭐 여성으로서 끝난 건가, 여성으로서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에 막 집에 가서 막 울고 불고 막 대성통곡을 막 했어요. 이제 남편이 막 부랴부랴 막 레스토랑을 막 예약하고 막 꽃다발 주면서 예, 그래서 막 이벤트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갱년기구나 하고 실감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도움이 위로가 되시던가요? 그게 조금 도움이 위로가 되시던가요? 예, 많이 위로가 됐고 제가 지금도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배워둬야 됩니다. 레스토랑. 네. 그러면 그 갱년기가 이제 오고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거였나요? 제 성격이 완전히 다혈질로 변했어요. 제가 갱년기를 겪기 전에는 좀 온화한 성격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또 이제 가족들에게 들어봐야겠죠. 네, 제 주장으로는 이제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갱년기가 오고 나서 이제 화가 많아져가지고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가족들끼리 이제 야구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큰아들이 사춘기라서 저한테 사소한 일로 좀 짜증을 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는 제가 이해하고 애가 사춘기니까 하고 넘어갔던 일인데 그때는 제가 그 야구장에 사람이 많은 데서 화가 갑자기 가슴에서 우라가고 막 치밀어 오르면서 이게 그냥 머리 끝으로 막 올라오더니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배낭 같은 걸 메고 있었는데 그거를 땅바닥에 확 내팽개치고 발로 막 이렇게 밟으면서 배낭을. 예, 그러면서 막 제가 아이한테 화를 낸 거야.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랑 애들이 그걸 보고 완전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와, 그거 진짜 일대 사건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사춘기를 누르는 순간 아니에요, 갱년기가. 예, 저 자신도 그때 참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김린 선생님, 이 갱년기가 되면 왜 성격들이 이렇게 과격해지고 조금 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항우울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극도로 예민해지고 또 쉽게 화도 많이 나게 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불쾌한 기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감정 기복을 겪으시다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 이제 이대로 지내면은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동료들도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호르몬 치료라 그러면은 그냥 보통 그 에스트로겐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과정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증상의 종류하고 정도에 따라서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리고 주사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스트로겐을 보충했는데요. 옛날에는 먹는 약을 썼었고 지금은 바르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바르는 호르몬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바디로션 바르듯이 어머. 이게 피부에 연한 살, 이게 안쪽에 연한 살, 다리 안쪽에 연한 살, 복부 이런데 발라서 잘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너무 신기하네요. 와. 그러면 그 여성 호르몬 그 치료를 받으시고 좀 효과를 보셨나요? 네, 감정 기복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 그 효과를 본 우리 아이들이 제가 조금만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엄마 오늘 호르몬 드셨어요? 엄마 오늘 호르몬 드셨어요? 발라드릴까요? 발라드릴까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너무 다른 거야. 살가 커서. 재밌다, 재밌다. 네. 그러면 이렇게 호르몬 치료 후에 실제로 어떤 몸의 변화가 있었는지 에스트로겐 그 수치 변화를 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까는 5 미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56이요? 너무 높아졌어요. 어머.
이건 이제 정상적인 수치. 네, 그렇죠. 네. 평균 수치가 얼마예요? 배란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바뀌긴 하는데요. 호르몬 치료를 하면 100 정도 나오고 이제 저 수치는 거의 배란기 수준의 이제 약간 높은 수치인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얼마 만에 이렇게 달라지셨냐면 2019년 4월인데 2019년 8월 같이 이 네, 치료를 4개월 시작하시고 만에. 바로 네, 좋아지신 4개월 만에 좋아졌죠. 4개월 만에 좋아졌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좋아지기도 안 하나 되는 봐요. 오 박사님, 네네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겁니까 지금 보면? 이 수치는 보통 이제 가임기 여성, 즉 폐경이 되지 않은, 완경이 되지 않은 여성들의 배란일 전후 수치 정도예요. 밀리리터당 38에서 650 피코그램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 보면 이건 정말 가임기 여성의 배란일 전후 에스트로겐 수치랑 맞먹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대박이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성격 말고 신체에도 무슨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일단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호르몬 치료 전에 강의록을 못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호르몬 치료하고 바로 정신이 돌아와서 강의록을 하루 만에 완성을 해서 무사히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 효과라는 게 이렇게 즉각적이고 또 몸과 마음 정서를 다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네요. 크림 지금 있어요? 크림 지금 있어요? 세상에 무서워. 저희가 갱년기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선생님께서 그런 호르몬 치료와 관련된 Q&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무척 궁금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호르몬 치료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한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 들어본 것 많이 같아요. 받으시죠? 맞아. 네, 정말 많이 봤는데요. 대다수 갱년기 환자들이 호르몬 치료를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호르몬 치료를 한 번 시작했다고 해서 평생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 목적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홍조나 이런 증상 완화가 목적인 경우에는 증상 정도에 따라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골다공증 예방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5년 이상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아직 완경은 아닌데 나이가 젊지만 난소 기능 부전이 왔거나 난소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셨다면은 그거는 평균 완경 연령까지는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항노화 효과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목적이 다르고 증상별로 또 복용 기간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갱년기 치료는 이점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화가 중요한 겁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Q&A.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이 얘기 진짜 들어본 적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누구는 힘들다 맞다, 그러면서. 누구는 아니다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다. 지금 현재는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방암 위험이 달라집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뭐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네, 먼저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 치료 시에는 이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이때는 유방암 위험이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스트로겐만 복용하는 경우에 자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궁 적출술을 받은 여성분들만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에스트로겐과 함께 자궁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복용하는데요. 이때 역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또 한 연구에서 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 오히려 유방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요법을 평균 7.2년간 사용한 경우에 1년에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000명당 7명이 덜 발생해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40%나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에스트로겐과 함께 이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했을 때 5년까지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에스트로겐 그리고 합성 프로게스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로 여기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군요. 네네. 에스트로겐과 합성 프로게스틴이라는 복합 제제를 사용할 때는 이때만 유일하게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랑 합성 프로게스틴 이게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비슷하네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이냐 아니냐 요거의 차이인데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예전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하고 같이 분비하던 바로 그 호르몬이고요. 합성 프로게스틴은 이 프로게스테론하고 유사한 작용을 하게끔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호르몬이라서 복용을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하고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 치료 초기에는 이 천연 프로게스테론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거하고 유사한 합성 프로게스틴이 먼저 개발돼서 치료에 쓰였고요.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갱년기를 치료한다고 해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데 합성 프로게스틴 약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전에 이제 유방암을 일으킨다, 호르몬이 유방암을 일으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 그 연구에 사용되었던 합성 프로게스틴은 1960년대에 개발돼서 사용된 약물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또 계속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다양한 합성 프로게스틴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유방암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성 프로게스틴에 의해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미미하기 때문에 합성 프로게스틴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천연 프로게스테론으로 치료를 받으면 안 되나요? 그냥? 그러면 좋은데 어떤 환자분들은 천연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부작용을 보이시기 때문에 합성 프로게스틴이 들어있는 약을 더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걸 조금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막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의와 상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호르몬 치료가 보험이 되나요? 네. 진짜요? 대체적으로는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격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보험 적용이 되면 한 달에 뭐 10,000원, 15,000원 정도 보험 그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은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부담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호르몬 치료가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잘 한번 의사분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셨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바뀐 게 있다고 하는데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을 때 호르몬 치료도 했지만 식단도 엄청 신경 써서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호르몬 치료 외에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자주 먹은 식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안에 이용주 선생님께서 또 여성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 또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대요. 이거 얼마나 자주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챙겨 먹습니다. 진짜 좋은 건가 보다. 뭘까? 자,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직접 공개해 주시죠. 이것은 바로 자, 바로 이 안에 이용주 선생님께서 또 여성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 또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대요. 이거 얼마나 자주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챙겨 먹습니다. 진짜 좋은 건가 보다. 뭘까? 자,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직접 공개해 주시죠. 네, 이것은 바로
짠. 와. 짠. 와. 나토전입니다. 나토전. 나또. 나토전. 나또. 그러면 뭐 나토로 이렇게 전을 붙인 건가요? 네, 희한하네. 나토를 곁들인 토마토 전 이어서 이름이 나토전입니다. 아, 토마토까지. 토마토가 전을 만들든 전이 토마토를 만들든 일단 우리는 먹어봐야지 그거 맞아. 됩니다. 근데 지금 맛이 해결이. 상상은 안 가죠. 네. 자,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 점씩 먹으면 되는 거죠. 채소에 네. 토마토전을 얹고 네. 나토도 조금 얹어서 네, 나토. 한번 맛을 토마토는 보시죠. 약간 어울리죠, 맛이. 아니 토마토 향이 있어서 그런지 나또가 그렇게 이질감이 안 느껴지고 못 드시는 분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나또를. 맛있어? 응. 그렇죠? 토마토가 잡아주네요. 잡아줘요. 그 양상추가 이렇게 톡톡 나또 향을 터지면서 딱 그려주네. 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이게 식감이 어울릴까 하는데 어울려요. 어울려요. 오묘해요. 오묘해. 상상할 수 없는 식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또를 잘 활용하는 방법 여기서 한번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나또를 곁들인 토마토 전, 나또전 그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나또, 네.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서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 네. 선식가루로 만든 반죽인데 아, 네, 선식 한 큰술에 물 5큰술 그리고 소금 약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토마토를 구워 놓으신 게 색이 저랬군요. 네, 저는 전을 부칠 때 밀가루 대신 선식가루를 활용합니다. 이게 전이 돼요. 네. 왜냐면은 밀가루나 부침가루, 튀김가루 이런 것들은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낮아서 갱년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살만 찝니다. 네. 그런데 선식가루는 이제 열량은 낮으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일단 네. 선식가루하고 그냥 물에 네. 좀 이렇게 톡톡한 정도, 너무 네. 묽지 않게 섞으시면 약간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점도, 요 정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개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볍게 묻혀주고요. 하고 자 이제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요. 올려볼게요. 이게 불에 딱 들어가니까 이 냄새가 밀가루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선식 냄새가 샥 올라오니까 좋은데요? 이게 익는 동안에 네. 제가 나또는 그냥 먹으면은 식감이 안 좋잖아요. 다양한 연구를 하셨네요. 드시다가. 발사믹 식초하고 곁들여 먹으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그냥 익힌다는 느낌으로. 맛있겠다. 이 냄새가 지금 막 고소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토마토도 항산화 성분하고 엽산이 풍부해서 갱년기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더 증가하거든요. 토마토를 이렇게 전으로 부친 다음에 나토를 올려서 먹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토마토를 네, 저렇게 할까요? 붙이기만 했는데도 뭔가 요리 같다. 그냥 방울토마토 올리는 것보다 한 번 저렇게 했더니 자, 여기에 발사믹 식초에 버무려준 나또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요리처럼 진짜 나또전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간편하네요. 만들어 과정까지 보셨고 아까 맛도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맛도 참 좋고요. 먹을만하고 정말 좋은 요리 같습니다. 나또에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거의 비슷한 천연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죠. 또 토마토 속의 비타민 A 또한 항산화 영양소 아닙니까?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갱년기라는 그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 또 병이라고 생각 안 해서 특별히 고민을 안 해보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닥칠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네. 갱년기가 되면 급격한 체형의 변화나 성격의 변화 때문에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은 얘네들도 외형적 변화를 겪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갱년기도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맞아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갱년기 여성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 앞으로 또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 많이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용주 모신이었습니다.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어머, 같은 분 맞아요? 되게 초라하고 자신감 없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현재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이용주 선생님께서 갱년기로 마음에 큰 변화를 느끼셨다면 지금 모실 몸씨는요, 갱년기와 함께 신체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퍼포먼스가. 오. 와우. 어우. 와. 눈에 근육 봐봐. 와. 오, 대박. 오. 오. 와. 근육이. 슬리피 또 왔어. 오, 복근. 오, 복근. 우와. 우와. 힘들다. 우와. 이제 몸으로 인사하셨으니까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50 윤섭미입니다. 와. 야, 오늘 50 만세네요. 갱년기로 신체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 무슨 변화를 느끼셨다는 건지 이렇게 좋은 몸이신데. 예, 제가 갱년기로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2018년도 갱년기가 처음 찾아왔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키가 161cm인데 갱년기 겪기 전에는 53kg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10kg가 거의 쪄갖고 거의 한 62kg 정도 되었어요. 얼마 만에 그런 거였어요? 한 1년 안쪽? 1년 안쪽, 1년도 아니고 불과 얼마 안 6개월 안짝으로 그렇게 갑자기. 지금 모습을 봐서는 이전에 어땠을지 조금 상상이 되지 않는데 자,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예전 모습? 예, 한번 보시죠. 어머, 같은 분 맞아요? 어머, 같은 분 맞아요? 예. 아니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늘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의 그런 느낌. 예. 평범한 어머니야. 근데 80이 완전 다르네요. 네. 아니, 근데 살 찌셨을 때 건강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푸석푸석했어요. 예, 머리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항상 이제 다운돼 있었고 무기력한 생활이에요. 맞아요. 눈에 내 모습이야. 네. 그 갱년기가 오면 살이 쉽게 찌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있죠. 여성 호르몬이라는 이 에스트로겐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은 신진대사 조절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경이 되고 나면 에스트로겐이 아주 뚝 떨어져서 거의 없게 돼요. 그러면 신진대사 활성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방 축적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살이 찌는 수가 생기는 거죠. 네, 윤섭민 몸신. 그 살찌는 거 말고 그 갱년기 증세 다른 건 없었어요?
살도 찐과 동시에 이제 안면 홍조. 얼굴이 항상 하쿵거리고 네. 건조하고 예민하고 어. 뽀로진하고 뭐 항상 그래서 되게 초라하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뚝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성격도 좀 예민해지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예. 자기랑 똑같더니. 가방 던지고. 가방 다 있고. 근데 저도 이제 갱년기가 이제 오면서 열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좀 고민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윤희 선생님, 그 갱년기가 되면 열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네, 이것도 역시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은요, 이 체온 조절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서 안면 홍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갱년기가 와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에 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제가 그때 당시 남편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예, 그날 이 발렌타인데이라 제가 잊지도 않고 항상 그때가 오면 또 그런 생각이 나고. 예. 남편이 회식 다녀오셔서 같이 자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잤는데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근데 딱 느낌이 주무시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이신데 몸이 싸늘하신 거예요. 이렇게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그냥 먼저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때 충격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고 거의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홀짝홀짝 그렇게 좀 달랜다는 의미로 다 마셨는데 그렇게 그런 생활의 연속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그렇게 급격히 살이 찌고 이렇게 마음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글쎄요. 이게 그런 순간에 사실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문 밖을 나서서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근데 그렇게 시작하시기까지 자녀들이 제일 좀 자극을 주고 제가 그랬다면서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반쪽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은 가신 아빠보다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엄마에 대한 건강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까지 잃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씩씩한 엄마 모습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정신을 팍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시작하고 진짜 식단 들어가고 좀 이렇게 좀 반듯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현재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어떻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그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쉽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근육통에 맨날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일주일이면 며칠이나 운동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일주일이면 거의 빠져들듯이 그냥 4시간 막 그렇게 매일매일 4시간이요? 매일 앞에 웜업부터 시작해서 쿨다운 복근까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냥 그러면서 멘탈 잡고 잡념이 사라지고 걱정도 좀 잊게 되고. 매일이요? 야, 월화수목금. 주말에. 진짜 열심히 하세요. 주말에 쉬고요. 매일 4시간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운동에 매진하셔서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이게 아니 저분이 와 이거는 뭐 따님인가요? 아니, 건 올라온 걸 체지방률 보세요. 14. 이거 엄청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엄청 적은 거죠. 네,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이제 평균 20에서 25%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체지방을 필수 체지방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소 기준이 여성은 10에서 1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선미 씨는 지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방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동을 하시고 이제 살도 빼시고 몸도 좋아지시고 그러고 나서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뭐 안면 홍조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지셨나요?
예, 안면 홍조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심했는데 불면증도 없어지고 알코올 의존도도 없어지고요. 예. 이런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뭔가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 궁금하네. 저는 이제 저만의 운동법이 이제 살짝 이제 집에서 홈트하셔도 되고 있어요. 근데 예,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법인데요. 알려드릴게요. 네. 아, 네. 자, 운동법 들어갑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골반 풀업입니다. 골반에 있는 근육인 골반 기저근을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네. 먼저 허리 손 하시고 예, 중심 잡으세요. 오른쪽 무릎부터 갑니다. 오른쪽 무릎 90도 접어서 고관절까지 올린 후 바깥쪽으로 벌려서 2초 유지. 하나, 둘. 더 힘든데. 예, 그다음에 그대로 무릎 뒤꿈치부터 내려서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2초 유지. 하나, 둘. 앞으로 더 앞으로 모아주셔서 제자리. 드는 것도 힘든데 저. 예, 반대 왼쪽 무릎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 하나, 둘. 다시 뒤꿈치 업. 하나, 둘. 자, 앞으로 다시 이렇게 한쪽 다리당 5분씩 하루 10분씩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오른쪽 오픈. 하나, 둘. 뒤꿈치 내리시고 야, 세아 씨는 흔들리질 않아. 그대로 업. 90도. 하나, 둘. 내쉬고 반대. 너무 잘하신다. 90도. 오픈. 하나, 둘. 다운. 다시 업. 하나, 둘. 갑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가요. 운동됩니다. 보기만 해도. 운동 한 번 되죠. 더. 네. 예. 엄청 이 네. 골반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픈. 10분 동안 하면 몇 번을 되나요? 하나, 둘. 뒤꿈치 업. 다시 하나, 둘. 그냥 생기겠습니다. 아, 알풍선. 10분이면 수백 안 돼. 번 할 수도 있겠다. 수백 번 해야지. 수백 번. 2초 하고 하나, 내려오거든요. 둘. 뒤꿈치부터 내리세요. 뒤꿈치 다시 업. 더 내리고. 하나, 둘. 제자리. 흔들리질 않아. 야. 아니 근데 이 골반 기저근을 자극하는 걸로 어떻게 그 여성 호르몬 보충에 도움이 그러게. 된다는 건지 좀 네. 궁금해요. 자, 이 골반 기저근은 골반 안쪽을 싸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게 난소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자극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느낌은 어떠세요? 아,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요. 그럼요. 앞에 골반과 허리 근육이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허리 통증 완화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이 운동은 상체의 코어를 바로 세우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행하기 때문에 뱃살을 빼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40대 중년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8주간 코어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지질대사의 개선 및 골반 경사각의 회복 효과는 물론 비만과 요통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운동을 꾸준히만 하신다면 갱년기 때 찐살을 빼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신께서는 평소에 이 골반 풀업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예, 하루에 10분 이상은 꼭 했습니다. 10분 이상? 10분 정도야 뭐. 아니 근데 해야죠. 이게요. 골반을 자극하면은 여성 호르몬 보충에 좋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운동을 하려고 전문 선생님께 도움도 요청했거든요. 네. 그 선생님께서 제가 골반이 약간 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골반 운동 많이 하면 갱년기에도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동을 해보고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틀어진 골반이 제대로 왔어요? 예, 운동하면서 더 도움도 받고 코어도 좋아지고 복근도 더 선명해지고. 네. 예. 이 갱년기 겪고 나서 몸신에게는 새로운 인생 2막이 열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저에게 갱년기는
위기가 아닌 기회였습니다. 갱년기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을 통해 갱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달 이제 보디빌딩 전국대회가 또 열리거든요. 네. 화이팅! 추천하는 또 다른 도전이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힘내세요. 네, 네. 힘 납니다. 예. 유성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희 선생님 모셨어요. 갱년기 극복과 관련해서 어떤 팁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대되는데요. 네.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보통 화병과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급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지압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압법. 네. 저도 역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조금씩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압법을 하고 나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하면 좋겠어요? 네, 하루에 3분만 하시면 돼요. 3분만 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무릎을 살짝 세워주신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가슴 보면은 양쪽 유두 사이에 한가운데 가슴뼈 중간에 보면은요. 명치 위에. 전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선보다는 조금 위군요. 이거는 이제 서 계시니까 그러신 거고요. 이제 누우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서 봤을 때는 그 유두선보다는 그러네요. 약간 위쪽으로 잡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한의학에서는 갱년기가 나타나면 상열, 하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상열이라는 거는 상체는 뜨겁고 하한, 그러니까 하체는 차갑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병과 냉증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중혈 자리가요, 상열인 이 화병을 풀어주는 혈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을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은 갱년기로 인한 화병 증상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가슴 부위를 누르실 때는 이제 가슴 부위는 2지, 3지, 4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풀어주듯이 좀 넓은 부위를 네, 해서 풀어주듯이 돌려주면서 풀어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세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이쪽만 보면 누르고 싶어. 이쪽만 보면 빨리 이걸 누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압법, 냉증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자, 하한이 냉증을 푸는 자리는요, 바로 관원혈인데요. 자, 위치가 어디냐면, 자, 이 부분을 배꼽이라고 했을 때, 손가락 3마디 정도 이렇게 내려간 이 혈자리가 바로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네. 여기? 광원. 관원. 거기를 네. 눌러요? 네, 거기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누르면 안에 좀 단단한 게 만져지거나 좀 뻐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이 자궁의 혈액 공급과 순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궁에 위치한 이 아랫배뿐만이 아니라 허리나 골반, 엉덩이, 다리 이런 하체에도 혈류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 냉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원을 한번 지압을 해보시면 아파요. 아파요. 뻐근하고. 네, 냉증이 심하셨다. 하니까 시원한 느낌이야. 시원하면서 뻐근해.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도 해결했고 냉증도 해결했어요.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상열과 하한을 이 중간에 풀어주셔야 되는데, 네,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구미열입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갱년기 증상이 상열, 하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이 횡격막, 이 횡격막이 있는 명치 끝인데요, 바로 구미혈입니다. 아파. 네. 구미혈. 저는 되게 아픈데요. 여기 막 체할 때. 맞아. 네, 체할 때 거기 아니에요? 반응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상열하한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 구미혈을 누르면 굉장히 좀 막혀 있고 통증이 심하신 경우가 많아요. 풀어야 돼. 그래서 이 혈자리를 풀어주시면요, 이 상열하한의 열대사의 불균형을 풀어주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려줘요, 선생님. 마찬가지로 돌리듯이 부드럽게 통증은 약간 있으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체했나? 체한 거 아닌데? 아프세요? 아파. 지금 말씀해주신 이 지압법을 할 때 꼭 누운 상태로 하는 게 좋은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누워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제 복부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실 때에도 일단 수시로 많이 해주시는 것이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텐데요. 그 식품이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우선 이렇게 보면 뭘까요? 수정과 맛있겠다. 색깔 딱 수정. 왜냐면 수정과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도 있고. 커피. 네. 대추차. 아메리카노. 대추차. 대추차. 대추차? 차 느낌도 있네. 이 식품의 정체는요,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지네. 야. 아니 흑염소는 유명하잖아요. 여자들한테 좋다고 그렇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수술을 하신 분이 있다거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흑염소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양 그런 애기 개념인 낳고도.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이 흑염소는 기운을 끌어올려주고요, 또 마음을 편하게 다스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본초 강목에도요, 이 흑염소는 원양을 보하며 두뇌를 차게 하고 피로와 추위를 물리치는 보양제 역할을 한다라고 그 효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염소 혹시 드셔본 분 계십니까? 저요. 세아 씨. 어릴 때 굉장히 허약 체질이어가지고 엄마가 항상 아침마다 저 까만 차를 주셨어요. 그걸 안 먹으면 학교를 못 갔어요. 오늘도 흑염소룩 살짝 느낌. 흑염소로.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고 식탁을 장식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검은색 식품을 금기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블랙푸드는 건강과 웰빙을 뜻하는 아주 대표적인 식품이 돼버렸죠. 영양학계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고, 또 한방에서는 검은색이 신장 기능을 북돋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이유로 블랙푸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염소는 흑마늘, 오골계와 같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에 속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숙종이 흑염소가 들어간 흑색탕을 즐겨 먹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흑염소가 보양식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갱년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갱년기 식품으로 흑염소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흑염소가 체력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완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제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흑염소에는 아연과 칼륨, 무기질감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 등의 이런 체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갱년기가 되면 감정 기복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내 옆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도 흑염소에 좀 도움을 줘가지고 감정 기복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뭐 그냥 대충 알고 있으면 진짜. 도움이 될까요? 글쎄. 네, 도움이 됩니다. 됩니까? 네, 이 흑염소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약 3배 정도의 아라키돈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라키돈산이 갱년기 여성들이 흔하게 겪는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우울 증상 선별 도구인 PHQ-9이라는 설문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41에서 64세 연령대에서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 이 아라키돈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우울증 유병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키돈산. 근데요, 그 아라키돈산이 뭐길래 그 갱년기 우울증에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자, 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은 인체의 정상적인 발육과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병에 걸리거나 시력 저하,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울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마셔봐야죠. 시음의 기회 갖겠습니다.
자, 흑염소 진액 지금 여러분께 드렸는데 이 맛을 보시죠. 근데 목 넘김에 이건 좀 좋네요. 예. 이건 조금 맑은데. 맑은데요? 원샷 했네. 또 몸에 좋다니까 또. 몸에 좋다니까 먹어야죠. 저는 이게 시원하게 지금 차게 마시니까 좋다. 요 계절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흑염소가 약간 보양식품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살이 찌지 않을까. 그러네. 그런 걱정도 살짝 되는데 괜찮을까요? 갱년기 때문에 살쪘는데 이거 먹고 더 살찌면은 더 그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그 이유는요, 이 흑염소는 대표적인 삼저 사고식품이기 때문인데, 네, 삼저 사고라는 거는 먼저 삼저.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열량은 낮고요. 사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분 이런 함량은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식품 성분표에 제시된 흑염소 고기의 성분을 좀 잘 살펴보면요. 지방 함량은 3.7%로 소고기 등심 11.3%, 돼지고기 등심 16.5%와 비교해보면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지방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함량도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단백질의 경우에는 소고기와 유사한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지방 식단이면서 고단백이죠. 그래서 갱년기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쉽게 사용하고 혈당 수치를 잘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없던 복부 비만이 생겨서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주로 이제 지방의 둔부라든지 대퇴부처럼 이렇게 하체에 지방 축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완경 전후의 갱년기 여성인 경우에는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서 남성분들처럼 이제 그 엉덩이나 이런 데보다는 주로 복부에 지방 축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로 복부 비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부 비만을 줄이는데 이제 흑염소가 도움을 주는 건가요? 자, 이 흑염소 진액을 드시게 되면 복부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흑염소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올레산 성분은 내장 지방의 주범인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요. 리놀렌산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방세포의 사멸을 유도해서 중년 여성의 비만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체중 혹은 비만인 성인 여성 105명에게 하루 3.4g의 리놀렌산과 올리브유를 이용한 맹약을 6개월 동안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놀렌산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체지방이 5.6%나 더 감소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흑염소는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 뼈를 봐야 돼. 네, 이 에스트로겐은 체내의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완경으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게 되면 뼈 건강도 마찬가지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시기인 45세 이상의 여성 500명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20%는 골다공증을 이미 앓고 있었고요. 40%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감소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실험에서 이 흑염소 중탕 추출액을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녹여버리는 파골세포에다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골세포는 증가됐고 파골세포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염소 중탕액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흑염소를 먹을 때 또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이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흑염소 진액으로 섭취를 하실 경우에는 1회에 100에서 140ml 정도의 적정량을 지켜서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흑염소를 고기로 섭취할 경우에는 소고기와 같은 적색육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200g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몸신이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한 나는 몸신이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몸신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 최고의 제작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특급 정보 나는 몸신이다 진행을 맡은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혜진. 괜찮네. 저기요, 잠깐만, 나 좀 내려다 줘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특별한 건강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채널 A